안녕하세요. 책방 만류역에서 진행하는 리뷰 콘텐츠 영비디오 클럽의 진행자 스팟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피에르 클라스르의 책을 리뷰했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이 되게 한정적인데 이 안에 그 책을 리뷰하다 보니까 많이 압축도 되고 또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너무 즐거웠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뷰 컨텐츠를 할 때 책을 챕터별로 리뷰하는 시리즈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서 리뷰하는 컨텐츠에서는 수잔 손택의 책 타인의 고통을 챕터별로 리뷰하는 시리즈를 연재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 스팟과 이 책방의 책방지기인 한바님과 함께 이 스펙터클의 사회 그 책을 떼제별로 리뷰하는 시리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 리뷰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인의 고통은 오늘날 정말로 더 많이 와닿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소재가 언론, 이미지, 그리고 전쟁과 폭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동정과 연민, 그리고 실천 이런 요소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미디어로 둘러싸인 시대, 더욱이 가짜뉴스와 AI가 많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수잔 손택이 이런 고민과 통찰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꼭 리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이자 이 시리즈의 첫 번째 1화인 1번 챕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챕터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손택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이 책을 시작할 때에 그 1번 챕터에서 영국의 아주 뛰어난 작가이자 그 시대를 앞서 나간 통찰력이 있었던 지식인이었던 버지니아 울프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 사람이고 1882년생이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대충 이렇게 짐작을 되시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여성인권이라고는 굉장히 되게 보호받지 못하던 아주 그런 안 좋은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여성인권을 더 신장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굉장히 선각자적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잔 손택은 이런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었던 어떤 맹점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1번 챕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맹점은 마음의 벽입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가 어떤 한 남자 변호사와 편지를 주고받아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현재 유럽의 이 전쟁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전쟁을 멈출 것인지, 또 전쟁이 왜 일어났고 이 지식인들은 어떤 걸 반성해야 되는지 그런 되게 두 지식인들 사이에서 고찰을 많이 주고받는 서신이 있고 그 서신을 이제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 내용에서 보면은 그 남자 변호사도 굉장히 전쟁에 반대하고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버지니아 울프와 크게 논조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지니아 울프는 약간의 그 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그 서신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이 전쟁 무기, 살상 무기의 남성성을 부착을 시킵니다. 전쟁은 남성들의 이제 소유물이고 유희이고 남자들은 전쟁에 대한 어떤 욕망이 여자들이 없는 남자들만의 폭력적인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 탓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피해자다. 라는 식의 기조로 글을 써요.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남자 변호사가 버지니아 울프와 본인이 크게 이 의견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가 자신이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딱 조금 선을 긋고요. 그리고 또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출판물 속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태도 때문에 아무리 전쟁에 반대하는 어떤 되게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지지를 못 받는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잔 손택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가 하는 말 중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유럽이 그 공감과 실천에 실패했다. 계속 마음에 벽을 두고 너는 타인이고 그쪽과 우리 쪽이 달라. 이 마음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타인이 적이 되고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결국 예방하지 못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도 내 마음 안에 젠더라는 벽이 버지니아 울프에게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참 모순이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타인이라는 존재로 그 벽을 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서신 안에서 이거는 남자들이 일으킨 거고 남자들이 폭력에 대한 욕망이 있다 라는 식 그리고 그런 가부장제를 무너뜨리고 여권 신장이 돼야만 조금 전쟁이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수잔 손택의 눈에는 이제 아주 날카롭게 걸려든 거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비판점을 통해서 버지니아 울프 그 개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 정도 되는 굉장히 뛰어난 석학도 뛰어난 작가도 그 굉장히 그 성각자적인 사람일지라도 각자 자기 마음속에 은연중에 발생하는 그런 마음의 벽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갖자. 그러니까 절대 버지니아 울프 개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는 사람도 자기 마음 안에 벽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 안의 벽에 대해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나는 마음 안에 벽 없어. 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은 접어두자. 라는 취지로 버지니아 울프의 그 마음의 벽을, 젠더의 벽을 지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번 챕터에서 지적하는 두 번째 맹점은, 비판할 점은 버지니아 울프와 변호사 둘 다 사진 이미지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굉장히 참혹한 그 전쟁 사진을 주고받거든요. 막 총 맞고 폭탄 터져서 팔다리 잘리고 막 얼굴도 되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흉측한 아주 고통스러운 사진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참 괴로운 사진을 보면 되게 전쟁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일어날 텐데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 이미지를 보면 누구나 전쟁 반대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시 여깁니다. 하지만 수잔 손택은 또 날카롭게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 남자 변호사도 그렇고 수잔 손택도 그렇고 잉글랜드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회계층이고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전쟁 현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저 멀리 이 보호막 안에서 이미지만을 통해서 그 전쟁을 접했을 때 전쟁은 되게 안 좋은 거야. 이런 잔혹한 사진을 보면은 누구나 전쟁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안일하다고 지적을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잔인한 사진을 전쟁 그 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혹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가고 있는 난민들에게 그런 잔혹한 사진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호전성을 더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도 그렇죠.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전쟁의 참상이 보여져 있는 적나라한 아주 잔혹한 이미지를 우리가 본다면 안타깝다 이렇게 동정심도 들고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슬픈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는 안전해라는 안도감도 생기거든요. 은연중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 참상 사진을 보고 저들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들을 조금 낮춰서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를 조금 안전하다라는 안도감 그들의 비극을 통해서 나의 안도감을 재확인하는 그런 썩 탁월하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수잔 손택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와 버지니아 울프 당신 두 사람 모두 영국에서 안전한 사회계층 속에 있지 않느냐. 그 사진 이미지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책에서 나열을 해요. 그 잔혹한 사진일수록 오히려 호전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1번 챕터에서는 수잔 손택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아주 탁월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탁월한 사람마저도 마음 안에 은연중에 타인이라는 어떤 벽을 치는 존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도 있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도 마음 안에 벽을 은연중에 만드는 것처럼 우리 결코 자만하지 말자. 우리도 굉장히 항상 성찰하고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 안에 어떤 벽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진 이미지란 굉장히 그 화력이 센 도구이고 동시에 그만큼 오용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하자, 이런 경각심을 툭 던지면서 1번 챕터를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1번 챕터 리뷰였고요. 그리고 조만간 또 2번 챕터도 읽어서 리뷰 영상을 또 시리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우려심에 말씀드리자면 수잔 손택도 이 책에서 그 버지니아 울프의 탁월함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하고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잔 손택이 버지니아 울프 개인을 비판한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1번 챕터였고요. 조만간 2번 챕터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류인력에서 리뷰 콘텐츠 영비디오 클럽을 진행하는 스팟이었습니다. 책방에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